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가 품질, ISO 경영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 두 번째 우리 기업의 현실 어떻느냐, 세 번째 고객이란 무엇인지, 또 네 번째 품질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 품질 비용에 따라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또 다섯 번째 품질 경영입니다. 이 품질 경영이 어떤 것인가. 여섯 번째 ISO 개요. 일곱 번째 ISO 9000이 뭔지. 여덟 번째 품질 경영의 원칙이 뭔지. 이렇게 이 순번대로 이차수를 하다가 우리가 우리 품질, 우리 기업의 현실, 고객 품질 비용까지 가 이번 주의 내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품질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품질이 뭐예요? 품질이라는 것은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우리 KSA 3001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품질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 목적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유의 성질, 성능 전체를 품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품질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적용되는 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을 품질의 개념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객 품질이 뭐예요? 품질은 고객 만족이죠. 품질이 왜 있습니까? 품질은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 만족. 고객 만족. 무엇이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 이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좋은 품질이 고품질을 의미하는 것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가성비에 따라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럴 아무리 에쿠스 타고 다니더라도 에쿠스는 비싸잖아요. 비싼 가격에 따른 품질이 있을 거고, 아니면 로마이나 저가 차들은 비용이 적은 데서 그 정도에서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져야 된다. 또 조직 관점의 품질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품질 개념은 무의미하다는, 조직으로서의 품질은 무의미하고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품질이 없다는 거예요. 품질은 즉시 뭡니까? 위에서 이야기된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 그래서 고객 만족 여부가 품질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품질의 기준은 뭐다? 고객 만족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품질에는 정의는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또 품질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품질의 범위가 지금 확대되어져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품질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right first time. 처음부터 올바르게. 그 다음에 one time. 즉시 필요할 때. 그 다음에 every time. 항상. 어느 고객이 항상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제품을 줄 수 있는 그 낱기를 맞출 수 있는 그 기능을 성능을 고객이 요구한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들이 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뭐다? 이 처음부터 고객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상품을 제품을 기능을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갖다 줘서 고객 만족을 시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들 학업하는데도 품질의 용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품질에 속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래 보면은 우리 기업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현재 우리 기업체에 가보면은 비효율적인 경영 환경이다. 그 다음에 훈련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고객 불만, 품질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고객 불만, 품질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감소를 시켜줘야 원가 절감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경영 환경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업무 처리, 우리 기업체에서 가보면은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또 실패가 아니면은 부적합이 계속 잘못한 것들이 재발되고 이거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고 비율과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재고가 많음으로써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간이 과도한 정리정돈이 되지 않음으로써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들도 돈이 그런 우리 비효율적인 그런 경영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 자원의 이 부족을 보자면은 훈련된 인적 자원의 부족을 보자면은 윗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익혀가는데 이것들에 대한 작업 표준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인적 자원들을 훈련시켜 가야 겠다. 또 우리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뭐 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영업부나 이런 각 해당되는 부서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적 자원들을 훈련 개발해야 되겠고, 또 한 업무만 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다양화를 다 기능공화 시켜 줘야 되겠다. 또 담당자가 퇴사한다든지 하면은 노하우가 한 개도 없어서 또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뭐냐면은 훈련 인적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작업 표준이 없다든지 기준이 없다든지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든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스템이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한 번 더 하면은 알아보면은 업무 분장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 보면은 겹쳐서 이 업무 이 부서에서도 하고 관리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생산부서 이래 또 아니면 생산부서에서도 하고 품질부서에서도 하고 아니면 개발부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이런 불합리한 업무 분장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 분장이 안 돼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책임과 그
권한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너무 탓으로 돌리는 그런 조직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데이터가 수집돼서 수집되기까지는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활용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가보면은 데이터가 수집 자체까지도 잘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래서 이 시스템의 부재들, 정보, 훈련, 뭐 업무 프로세스, 책임과 권한, 업무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또 우리 비품질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내서 이것들을 스스로 감소시켜주는 이런 활동들을 개선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우리 기업 현실에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고객입니다. 고객이 뭐예요? 고객을 보면은 고객이란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프로세스의 산출물을 제공받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앞공정도 나의 고객이요, 뒷공정도 나의 고객이라는 거죠. 앞공정도 나의 고객이고, 뒷공정도 나의 고객인데, 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앞공정이 해야 될 일을 다 정확하게 해서 내한테 넘겨줬을 때,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앞 사람한테 고맙게 느끼겠습니까? 내도 또 열심히 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내 다음 이 공정에게 업무를 넘겨줄 때 이 공정의 사람이 받는 사람이 고맙게 느끼겠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작업자가 공정에 있는 작업자가 일을 엉터리해서 내한테 주면은 내가 말은 못해도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죠? 딱 제자리에 갖다 주고 작업대로 분량이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해주니까 항상 불만을 그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또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여기 정확한 위치에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아무데나 놔뒀을 때 내 뒷공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받아서 할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 ISO 경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랍니다. 고객을 만족시켜 줘야만이 그게 피드백 되어져서 다시 재생산이 되어져서 또 나가지게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증가가 이루어져서 회사의 경영이익에 이바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고객은 왕이 아니고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객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정확히 잡아줘서 이 산출물 내가 하고 나서 놓은 이 결과 아웃풋 산출물들이 고객 내 뒤에 받는 사람 내를 받아보는 사람 이걸 받아보는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고객에는 사회 고객과 사내의 고객이 있는데 사회의 고객으로서는 우리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내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병원, 공기관, 뭐 지역단체 이런 것들이겠죠. 법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사내 고객은 사장님도 나의 고객이고 나도 사장님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악공정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도 내 고객이고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나의 고객이다. 이 고객한테
만족을 시켜줬을 때 우리가 최선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의 필요성이 왜 있느냐 보면은 불만 고객의 4%만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91%는 돌아가지 않는다요. 불만 고객 1명이 평균 9명에게 자신의 불만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들은 사람들 다시는 그 고객, 그 매점에, 그 샵에, 아니면 그 공장에 그 제품을 사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불만을 가진 고객이라서 모든 사람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한 4명의 이야기를 할 뿐인데 1명의 불만을 음해하는 것이 고객 1명의 불만은 전체 25명의 불만을 대표하는 불만이라 이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불만을 또 가진 그 고객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다른 대안을 찾아서 우리 고객들이 떠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신규 고객 한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1원이 든다면은 좀 5원이 든다면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들은 1원밖에 안 들어요. 5배가 신규 고객을 만들려면은 5배가 들기 때문에 기존 갖고 있는 우리 고객에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 품질, 납기, 가격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불만을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고객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존 고객,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데 더욱더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이 고객을 어떻게 하면은 만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해서 고객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행동을, 생각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비용입니다. 이 품질 비용을 이렇게 보면은 품질 비용이라는 게 뭐냐? 품질 비용이 뭐냐? 정의를 보면은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품질 비용이라는데 이 품질 비용 안에는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과 실패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품질 비용, 예방 비용, 평가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실패 비용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사실 부적합이죠. 부적합. 프로세스 부적합, 제품 생산에 불량 난 것들, 모든 활동상에 있는 불량 난 것들. 이 실패 비용을 얼마만큼 감소시켜 주느냐. 이 감소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 절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들이 경영이익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비용을 이렇게 중요성에 이래 보면은 제조업의 경우 판매액의 한 20-30%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또 품질 실패 비용의 절감은 바로 기업의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실패 비용 여기에는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질 비용 원칙의 증가 원칙을 보면 1대10 100의 원칙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의 시정 조치 비용을 1이라고 했을 때, 제품을 설계했을 때의 시정 조치 비율을 1이라고,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은 설계할 때 고치면 돼. 1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그 설계가 끝나서 원자재를 생산을 했을 때 공정령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불량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1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공정중에서도 이 불량품이 발견되지 않고 쭉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최종적 제품에서 발견되면은 되어져서 고객이 전달됐을 때 100배의 품질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1대 10대 1대 10대 100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게 실패 비용입니다. 실제 1단계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비용을 이렇게 구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총 품질 비용은 적합 품질과 비적합 품질로 나눌 수 있는데, 적합 품질로서는 예방비용, 얼마만큼 불량이 안 나는 예방비용, 또 그것들을 측정, 모니터링 하는데 하는 평가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실패비용으로서는 내부 실패비용과 외부 실패비용, 요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부 실패비용. 그래서 이 비적합 품질에 대한 이 실패 비용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줄여주는가에 따라서 영업이 경영이익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방비용이란 부적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이고, 평가비용은 품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고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을 평가비용이라 합니다. 실패비용이라는 것은 부적합이나 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하고, 내부 실패비용에서는 얘는 폐기한다든지 재작업 한다든지 재검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라인을 스톱뜨긴다든지 이런 비용들, 또 외부 실패 비용으로서는 어떤 것들은 고객 클레임이라든지 교환한다든지 처리 비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을 아주 간편하게 얼마나 줄일 것인가,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